정부와 의료계 갈등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와 대학이 제시한 지금 복귀 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관련해서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자, 곧 본격적인 얘기 전에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이 점점 빠르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더 생기게 됐고요. 저는 네. 좀 걱정도 되고 어제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아하. 헌재 재판관들 8명이서 이렇게 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지금 여론전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민주당이 조금 더 파이팅 해야 된다라는 아하. 생각 들었습니다. 결국은 뭐 한덕수 총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그렇죠. 탄핵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언제 또 어떤 결과? 바라건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제 주에 기도를 결과, 하시는군요. 예, 정말 제가 카톨릭 대학교에 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성모병원 계시죠. 예, 신부님들도 일부 신부님들은 정말 만약에 기각된다 그러면 나 임원 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지금의 사태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노력들이 아마 지연되고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8대 0을 맞추기 위한 네.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되고 있을 텐데 만만치는 않은 조짐들이 사실은 보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계속 하신 말씀들이 4월달로 가면 좀 더 힘들다. 또 이번 달 안에 그래도 그나마 고지가 되고 또 선고가 된다. 이번 주 3월 이번 주 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4월 넘어가고 또 4월 18일 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은영 재판관도 빨리 임명을 했었어야 됐고 네. 사실은 9명에서 건설적인 정말 여론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법리에 의해서 정말 비상계엄이 위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컨센서스를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지금까지 피를 말리게 하고 있긴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위법성이 명확한 근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거만 떼놓고 보면 달리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다른 어떤 상황들이 중간에 구속 취소되기도 하고 한덕수 총리 결정도 그렇고 국민들이 불안한 게 그런 게 불안한 것 같아요. 윤석열 것만 떼놓고 보면 그게 달리 어떻게 판단이 될까? 암만 몇 번 생각해도 그런데 다른 상황들이 뭔가 달리 판단될 여지로 보이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정치인들은 뭐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는 일부 조금은 본인들의 그런 판단이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정말 우리 사법기관의 정점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어떤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빠르게 이제는 결정을 하시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건 사실입니다. 마릅니다. 예. 또 피가 마르는 쪽도 있습니다. 아직 뭐 지금 전국 때문에 주목은 못 받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해요. 의대 증원 문제 지금 의정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잖아요. 정말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있을지 예상도 못했고요. 얼마 전에도 광장에 나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 제가 좀 혈압을 재드렸는데 네. 다들 혈압 올라가 있으세요. 혈압 진짜 올라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치적 상황도 그렇긴 한데 네. 우리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이 의료 대란조차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하루하루의 생활이었고 네. 벌써 1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와 이렇게 오래 끌만한 그런 고집을 가지고 정부가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원망스러운 마음이 큰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의대 등록 대부분 학교가 지금 마감 두고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마감을 했더라고요. 절반 이상 복귀는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연대, 고대 그리고 예. 가톨릭 때도 이번 가톨릭 주까지 때도 이번 마감이고요. 주까지죠. 거의 대부분이 3월 달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대생들이 돌아갈까 말 네. 것이냐에 대한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건데 네. 지금 보고되는 것들은 그래도 반 정도는 우선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네,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투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전환점의 중요한 기로이다.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학에서는 학장 분들이 아주 강건하시거든요. 이번에 등록 안 하면 제적한다. 그리고 아하. 편입학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냉철하게 지금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의대생들이 봤을 때는 이번에는 조금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 조금은 아. 이 현상들이 도미노처럼 다른 예. 의과대학에도 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2020년에도 파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의사국시의 시험을 아, 못 맞아요. 본 친구들이 뭔가 소송에서 지고 그러면서 1년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어서 더더욱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냉정한 판단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예전만큼의 그런 강공한 그런 목소리만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들 의대에서도 복귀한 의대생들이 많을까요 앞으로? 예, 저는 과반은 그래도 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저도 이제 의과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강의의 커리큘럼을 다시 다 짰거든요. 교수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는 학생들이 맞이할 준비가 학교에서는 다 돼 있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근데 100% 다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다 지금 들어오지는 않겠죠. 예, 아마도. 여기 반목과 예.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서도 정말 좀 분열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학 신청했다 하더라도 등록금이나 뭐 이런 것만 내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아.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들 아니면 선배들의 블랙리스트. 보이지 않는 압박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우리가 같이 수업을 듣더라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좀 단일 대우 같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용기 있게 나 혼자 강의를 들을래라고 하는 것들은 쉬운 선택은 아닌 거죠. 아, 만약에 혼자 들어가서 그거를 옆에 다 주위 시선도 있을 것 같고 또 학생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의과대 교수도 하고 계시지만 의원님께서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수업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상들 예, 수업 실제로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미 들어올 거면은 진작에 들어왔을 친구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계는 상당히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 의과대학 6년 그리고 수련회 5년 그리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병원에서의 전문의 생활 평생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네. 집단이고 한 달이 건너면은 누군지 다 알게 되고 다 알게 되죠. 그 사람들의 세평이 평생을 꼬리처럼 달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그런 판단들이 젊었을 때 자유롭지가 않은 것이 또 의료계의 특수성이자 단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 아니까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이게 낙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아마 인식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대생들이 복귀했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도 어느 정도 분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의료계 내부에 좀 변화 기류는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1년이 넘어가면서 네. 1년 정도는 그래도 휴학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2년까지 지연되게 되면은 이제는 2년 후에 재적 학생들이 더블링이 아니라 3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그러면은 의학 교육 측면에서 가능하냐 했을 때 수업이 불가능한 것이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시죠. 불가능하죠. 예, 수용 가능성도 없고 예.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유급이나 재적을 하면서 학생 관리하다 보면은 매년 시험의 커트라인이 더 강해질 수밖에 네. 없고 그 더블링 되거나 아니면은 3배수로 된 졸업 학생의 학년의 해에는 인턴 들어가거나 레지던트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의 정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사 양성 과정에서의 그런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사실 좋은 의사들이 적재적소에 양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는 이 피로감이 분명히 있고 네. 정부에서도 일부 명확치는 않지만 사과를 이조 장관 그리고 했지 조경 않습니까? 장관이 약간이나마 어느 정도? 했던 부분 예. 그리고 들어오면은 2026년에는 원점 제로에서 정원수를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 검토해보겠다. 때문에 신뢰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소기에 이 의대생들이 투항하던 방식에서의 목적은 일부는 그래도 얻어낸 거 아니냐에 대한 내부의 평판도 있어서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본인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에는 처음에 투쟁을 시작할 때도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네. 집단 행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의대 재학생들이 휴학계 내라고 하고 또 교수들은 또 비판하고 그런 거
그 갈등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교수들하고 그 지금 재학생, 신입생들 맡고 막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의대생들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그치, 이렇게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보건의료 정책을 이렇게 한 방에 뭔가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의 지금 2,000명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들은 현장을 지키지만 의대생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교수와 의대생 간의 갈등이 그동안에 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 4명의 교수분들이 입장문을 발표함으로 맞아요. 인해 갖고 예. 이 지금 의료 간의 갈등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아니라 마치 교수와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이 전선이 조금은 전환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 네. 그리고 학생들은 내가 믿었던 스승이라는 교수분들이 어떻게 나한테 오만하다. 의사면허 믿고서는 이렇게 카르텔처럼 행동하느냐라는 비판이 정말 뼈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정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교수들에 대한 원망, 스승에 대한 원망으로 오히려 지금의 불안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제적시켜버리고 진짜로 편입생 받아서 다 채울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죠. 야, 큰일이네. 왜냐하면 의과대학은 항상 경쟁을 하고 있고 인기가 좋잖아요. 예, 서로 가고 싶어 누구나 하는데요. 뭐. 다시 지원해서 들어오고 싶은 그러니까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N수생들도 엄청 많고요. 어허. 뭐 고3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업종 전환을 위해서도 의대 시험 많이 보거든요. 네. 이번에도 2,000명 확대된다는 그 희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조차도 네. N수를 보고서는 의대 제주에도 지원할 몇 분이 정도로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번에 한번 나도 이런 희망을 갖고 있기 의사 때문에 돼볼까? 의대 예, 가볼까? 예, 원칙적으로 제적한다고 하면은 그 학칙에 맞게 새로 신규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정말 냉철하게 봐야 되고 어느 정도의 상황의 데드라인에 다가왔기 때문에 학생들도 녹록하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씀했던 부분인데 의대생 전원 복귀를 한다면 이제 2,000명 증원했던 거 이거 동결하고 일단은 원점에서 제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지금 만인수가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학교로 안 돌아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그분들이 원하는 가장 어떤 요구사항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핵심 갈등 요인이 뭔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깨져버린 정부와의 신뢰를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국무위원들, 장관 차관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같이 극복할 수 없다라는 불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이고 정말 의료 갈등은 많이 묻히지 않았습니까? 네. 사회적으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권에서 이것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빠르게 그럼 이것도 예컨대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랑 또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분명히 겁니까? 연관성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무적인 판단을 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의 이주호 조규영 장관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고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한 번에 수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무위원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과 무언가를 더 해결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탄핵이 인용이 되고 네. 사실 의료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거든요. 2,000명하고 이렇게 필수 의료 파괴시킨 윤석열이 대통령이 다시 기각돼서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빨리 심리를 하고 판단을 내려서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어야 그래야지만 사실 최소한 이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고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올해에도 상반기에 과연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확장단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것이고 또 교육부에서도 2026년에 정원을 제로로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정치적 상황하고도 왜냐하면 포고령에 들어가 있었어요. 처단한다고 의대생 뭐 의사 포고령 5번이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는 그 문구를 있었어요. 보면서 예. 이 비상계엄이 정말 윤석열 정권에는 의료 대란의 정점을 찍게 되는 그런 의료인들한테는 비수를 제대로 꽂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좀 순수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유불리보다는 정말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이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들이 뇌리에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추계위에서 설치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것도 입장차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금 상임위까지는 통과된 상황이거든요. 추계 수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그냥 그대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구를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그러면 장관이 의도를 가지고 늘리겠다고 하면 이 추계위원회조차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계위원회라는 그 전문성이나 독립성이나 객관성, 정말 우리 AI 시대에 의사들이 대치된다고 하는데 의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전문성 있는 객관적 독립적 기구가 아닌 또 장관,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 산하의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놀라운 상황인 거죠. 네. 의료계의 보건의료 정책이 여전히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계속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안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보면은 3월 4일 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의 메카라고 하는 원장이 인사가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인사는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정책은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의계특위가 지금 이런 비상계엄의 탄핵을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매우 의문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사실은 2,000명으로 인해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다 망가졌습니다. 있던 사람도 다 떠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수습하겠다고 지역 수 가지고 필수 의료에서의 뭔가 보상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빠르게 이 정권이 리셋이 되고 제대로 된 신뢰받는 정권이 나타나서 이 의료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을 근간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국민연금 개혁 지금 뭐 이슈가 지금 되고 있죠. 있는데 예. 건강보험 재정도 이제는 내년부터는 앵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나게 되고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수습하려고 상당한 많은 재정들이 쏟아져 붙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금 예산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의 개혁도 제대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 2차 의료개혁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현장에서는 크게 다가올 수가 없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기 기관에서 하는 게 과연 맞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그 내용 중에 필수 의료 행위 중에 발생한 사망 사고 유족 합의하면 형사처벌 면해주는 조항. 요 조항은 요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 부분도 환자단체랑의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불문했는데 네. 실제로 정말 중환자 의학을 하거나 아니면 응급의료나 이런 뭔가 수술에 그런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과의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중환으로 왔을 때 사망했을 때 이게 의료 사고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소송에 휘말리기 네. 쉬운 상황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의료계 내에서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망을 하더라도 정말 유가족이랑 협의가 되면은 형사처벌보다는 민사로 간다라는 민사로 부분이거든요. 간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그래도 안정만 구축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말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적용이 됐을 때 의사들이 그런 필수를 나 지원하겠어. 정말 안전하네? 라고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체계적인 안전망이 구축돼야 되는 거고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험이 작동하는 것처럼 그렇죠. 의료사고가 났을 그것도, 때는 예. 보험이 작동할 수 있는 책임보험도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의료기관에 편안하게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 개편에서 의료계 반발의 목소리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실손보험이 사실은 우리 병원에 가면은 급여는 그래도 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 커버되는데 비급여 비용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보험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많이 들고 있지 다 않습니까? 들었죠 거의 다. 저희 예. 집에도 지금 가족 수대로 되어 있는데요. 다 들어있죠. 개혁한다고 하면 할수록 이 실손보험이 사실은 처음부터 사보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잘 프로그래밍을 하고 끝까지 보정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개혁을 하면 할수록
실손 보험 회사들만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들은 계속해서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의 개혁이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혁은 공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조차도 이번에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 결국은 뭐 이게 개혁안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이건 그냥 일부의 제도 개선이죠. 제도 말만 그냥 개선이다. 개혁으로 포장을 예. 한 것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하겠습니다 하면서 밀고 가고 있긴 하지만 성과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부작용만 생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마지막으로 이런 지금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방법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또 전문가시기도 하니까요. 예,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정말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와 건강은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네. 좋은 정책과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우리 보건의료의 장차관부터 좋은 사람들이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사들이 임명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약간 보니까 윤석열이 2,000명 막 주장할 때 보건복지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아니면 장차관들이 별 그거 없이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시받고. 안타까운 지금 게 보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공무원 출신의 장차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소신보다는 예. 그 정권의 그런 지령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입안한다면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환자들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이런 사단을 내는 방식은 적어도 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대로 된 실패의 경험을 했거든요. 네. 좋은 사람들이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빠르게 헌재의 인용 결정과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 관련이 있어요. 예, 좋은 투표 재판소. 참여, 좋은 대통령 그리고 인선까지 우리의 삶과 너무 피부에 와닿아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론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 뭐 당연한 거지만 그 중에 그 포고령에도 나와 있고 지금 의료 부분, 의정 갈등 부분도 사실 매우 중요하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단추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결정이 나고 그래야지만이 이 켜켜이 쌓인 갈등들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거네요. 예, 지금 헌재가 상당히 여론을 의식하고 있고 네. 헌재 앞에서의 목소리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목소리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의 결론이 정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100년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그런 힘을 합태는데 우리가 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